해킹과 보안 기술은 소위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공세적으로 허점을 노리는 해킹에 비해서 보안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한 발 늦게 대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노리는 테러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정보나 비밀을 빼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YTN을 비롯한 국내 언론사와 금융기관을 공격했던 3.20 사이버 테러가 파괴나 혼란을 노린 대표적인 예라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포스 시스템 해킹 등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예가 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금융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정부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암호화 작업 등의 의무화가 굳어졌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부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술한 국내 사이트의 보안 실태를 신겨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권 특가 판매로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하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메뉴에서 가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이 정보가 어떻게 서버로 전송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전송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암호로 처리돼야 합니다. 서버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내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이들이 대신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들의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작게는 원하지 않는 스팸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크게는 다른 위조 범죄와 결합돼서 대포 통장이라든지 대포폰을 자기 명의로 개설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국립병원은 물론 유명 사립대, 심지어는 기업을 상대로 고객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얼마나 쉽게 유출될까? 주민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경찰병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진료 예약란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랬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 사이트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번호가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됩니다. 서버에 전송 중인 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본 것인데 주민번호를 암호로 바꿔놓지 않다 보니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암호 처리가 안 된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종류도 다양하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무슨 해킹 툴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사건 이후 과징금과 벌금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이트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업체들 때문에 강화된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